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하고 나는요, 독학형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전어태도 시리즈 마지막 5탄, 그들의 배상 태도와 내역입니다. 긴 시리즈였는데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이게 뭐 독일 일본 사회에 사는 애들도 모르는 내용들이고 또 이제 학자들도 이제 시도하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 이거 듣보잡 유튜버가 하려니까 죽겠더라고요. 아니 너무 오래 걸렸어 인간적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2차 대전 끝나고 연합국들이 이제 독일하고 일본의 한 요구가 일단 달랐어요. 그 정확하게는 미국이죠. 뭐 이제 앞으로는 미국으로 통일합시다. 그래서 독일은 이제 런던 채무협정 이제 53년이었는데 그리고 일본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었죠. 그래서 51년도였고 근데 미국이 이제 독일 일본이랑 이거 맺으면서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손실보상하고 손해배상으로 나뉜다. 미국 말이 이제 법이죠 이때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왜 한국전쟁 때문에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이랑 일본 공산주의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경제부터 살려주기로 했죠. 그래서 그 단비 같은 한국전쟁 때문에 미국이 두 나라에 일감 몰아줬고 경제 기적을 선물한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독일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었죠. 요건 일본이었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스타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시킨 대로 해야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독일한테는 이제 낫지. 예. 그 일본한테는 군국주의, 완전한 결별을 요구합니다. 계김성의 거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일왕이야, 일본 왕. 그때 연합군 최고사령부 이제 쇼군, 더글라스 메가더 형님이 이제 일본 다스렸는데 이게 그 당시 도쿄 치우다에 있었던 연합군 최고사령부 건물입니다. 뭐 우리 입에는 아무래도 GHQ가 더 붙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뭐 다이치 생명 그 본점 들어서고 이제 뒤에 건물도 세워지고 그랬던데 아무튼 이제 일본 왕이 일본 국민한테 갖는 상징성 이거 인정했어요. 그래 뭐 왕 그거 하고 재밌게 놀아라. 근데 전쟁 책임이 있었던 일본 왕실을 이제 폐지는 안 한 거야. 신격화만 금지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일본 왕은 이제 신이 아니라 사람이 됩니다. 이제 쇼군 메가더가 일본을 다스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왜 이제 GHQ 막부 이런 드립도 치잖아 왜.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왜 그 가마쿠라 막부, 그리고 또 이제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도쿠가와 막부, 그리고 이제 메가더 막부인 거죠. 마크하더 바쿠후. 그래서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일본은 일본이라는 연속성이 이어지는 거야. 반면에 독일은 나치 독일이랑 아무 상관없는 다른 나라로 완전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 이게 옛날 니네야.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니네야. 같지? 아, 예. 자, 그 독일한테는, 자, 봐봐. 이게 옛날 니네야. 그리고 이게 지금 니네야. 다르지? 아, 예. 그러니까 이 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질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전쟁 배상도 다 코미디가 될 거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손실보상, 손해배상 그 기준을 미국이 정해준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손실보상은 이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야 독일 일본 애들한테는. 그리고 손해배상이면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개새끼였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독일이랑 일본은 웬만하면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을 쓰기 원했고 미국이 웬만하면 허락을 해줬어요. 알아서 빨리빨리 까고 새 출발하자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임마. 소련이랑 중국이랑 그리고 니네 나라 안에서 공산주의력 다 커져. 빨리빨리 다 때려잡아야 돼 지금. 그리고 얼떨결에 독일이랑 일본은 손실보상, 손해배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독일은 나치라는 의미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요. 왜냐면 이제 럭키금성이랑 LG는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티를 팍팍 내야지. 그래서 미국은 독일한테 야 니네 유태인들 많이 죽였더라. 야 일단 거기 포커스를 좀 맞춰서 걔네한테 손해배상을 해. 그리고 연합국이야 뭐 당연히 손해배상 하는 거고 그 니네 잘못인 건 알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손실보상으로 빨리빨리 하자고. 공산주의 퍼진다고 지금. 그리고 일본은 야 그냥 너네는 빨리 연합국들한테만 손해배상 그냥 빨리빨리 해. 나머지는 그냥 손실보상 대충대충 그냥 해버리고. 공산주의 퍼져 서둘러. 이 새끼 아시죠? 예, 그 윤봉길 형님한테 오른쪽 다리 날라간 새끼. 요 새끼가 이 당시 이제 그 외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나치를 부정하고 그건 독일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이게 독일하고 이탈리아 해방절이 있어요. 아니 전쟁 일으켰던 나라들이 뭔 해방? 독일이 이제 5월 8일 여기 보입니까? 5월 8일? 이게 탁 되어 베프라이움 그래가지고 아돌프 히틀러한테 독일이 해방된 날입니다. 이 날이. 뭐 물론 해방은 이제 소련군들이 시켰지만 베를린 함락한 날이죠. 지금 소련군이. 그래서 이탈리아도 이게 4월 25일이야.
베니토 무솔리니한테 이탈리아 밀라노가 이제 해방된 날입니다. 이제 뭐 이탈리아 중심주는 뭐 별소리 다 해도 결국 밀라노죠. 그래서 우리 광복절은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거라서 이제 거기 익숙하다 보니까 처음 들었을 때 자기들이 무슨 자기들한테 해방됐다고 하니까 개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분 양보해서 사실 뭐 무솔리니야 뭐 쿠데타를 집권한 거지만 히틀러는 자기들이 이제 총선으로 정식으로 뽑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독일은 45년 5월 8일 이전을 극단적으로 부정하게 된 거야. 히틀러가 독일 오염시켰다고 보는 거죠, 얘네는. 이런 게 유럽의 뻔뻔한 백침이죠. 그러니까 막말로 이런 게 유럽의 가장 큰 장점이야. 뻔뻔한 백침이. 이게 독일이 반성 많이 한 것 같고 일본이 반성 안 한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독일은 나치 요것만 반성하고 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 범죄 이런 거는 반성 안 해도 돼. 근데 일본은 그 선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군국주의와 전쟁 범죄의 이 선이. 그러니까 일본의 배상 범위는 상대적으로 독일에 비해서 완전 밑도 끝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서독 총리, 아데나워 총리가 최소한의 나치 당원들만 거르고 1950년 되면서부터 연합군이 추방시켰던 15만 나치 관계자들 중에서 99% 이상을 다 복직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나치 출신이 제일 적었던 서독 외무부도 3분의 2가 나치 올드보이들이었다는데 뭐 할 말 없지 뭐. 그러니까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헤어베르트 폰 카라얀, 뭐 오스트리아 사람이긴 하지만 이 형님도 나치였잖아요. 왜? 나중에 뭐 유명해졌죠. 그리고 왜 54년 월드컵에서 서독 우승시켰던 제프 헤어베르거 요 감독 이 형님도 나치였죠 뭐.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게 이렇게 막이요. 그래가지고 뭐 마술사 뭐 이런 칭호까지도 붙여주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았던 형님입니다. 뭐 여기 하켄 크로이츠 보이시죠? 젊었을 때 헤어베르거 형님. 지금 현재도 이제 이 독일 축구 연맹에 헤어베르거 재단도 있다. 그 혹시 독일 세계 중에 페어질이라고 아세요? 이거 그 1907년에 이제 뭐 henkel 뭐 그 회사에서 이제 개발했던 이제 독일 하이타인데 그러니까 사운드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여기 화학회사입니다. 근데 붕사염, 뭐 규사염, 뭐 이런 것도 그냥 하이타이야 그냥. 근데 1, 2차 대전 때 신병들 입소하면 그 입고 왔던 사복 이제 집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소포로. 그때 애들이 이 페어질 이거 상자 많이 갖고 왔었대. 소포 상자로. 그래서 애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 이거 하나씩 들고 이제 왔던 거지. 그만큼 1차 대전 때 이제 독일 가정집에서 많이 썼나 봐요. 그때부터 페어질. 그래서 이 상자 가져와가지고 이제 사복 넣고 이제 집으로 보낸 거지 뭐. 이렇게 크진 않고요. 근데 이게 이제 2차 대전 때 페어질 여기에 빛깔, 뭐 낌새, 뭐 이런 뜻의 이제 어떤 샤인 여기 샤인 요 부분 샤인 요게 붙어서 페어질 샤인 그러면 이제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여기 군대 간다 이런 뜻이었대요. 근데 요게 서독 첫 총리 아데나워 시대 때 이제 의미가 바뀝니다. 이게 뭘로 바뀌냐면은 기본법 제 131조에 사람의 법적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뭐 뭔 법이냐면 자세하게 몰라도 돼. 그냥 나치 졸개 새끼들 이제 복권시켜주는 법이야. 131조. 그래서 이거 나름 흑역사입니다. 독일 역사에서도. 물론 뭐 이제 독일 서민들은 모르지만. 근데 이게 웬만하면 그리고 또 서둘러서 나치 졸개 새끼들 다 복권시켜주면서 이제 결백하다는 증을 이렇게 발급해요. 이거 결백증이에요. 결백증. 결백하다는 증. 이게 독일말로 결백하다, 뭐 당당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바이스 베스트 그래가지고 바이스가 왜 하얀하냐 그 독일말로 그 화이트. 근데 비나치와 한다더니 동사무소 가면 나치 시대 때 공무원들 그대로 다 앉아 있었던 거지 뭐. 걔네 책상 이거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 당시 그 슈투트가르트 짜이통 만평 하나 갖고 와봤는데 쉬클그루버가 이제 개명하기 전에 히틀러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도프 히틀러가 이제 주 공무원에 지원한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반영을 한 거예요. 세태를. 그러니까 당신 이름이 슈클그루버요? 그랬더니 네, 당신 접수하는데 방해 안 돼요? 뭐 이제 이런 상황. 예,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 결백 증명서를 그래서 페어질 샤인 이렇게 이제 비아냥된 거야. 그래서 페어질 세제로 세탁한 것처럼 이제 하얘졌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들이 생각해도 웃겼던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68 혁명의 중요한 까닭이 됩니다. 또. 아니 뭐 어때? 일단 당장 뭐 미국이 할 거야, 프랑스가 할 거야. 한국은 뭐 독일 막 과거 청산 모범국, 반성의 아이콘 막 얼마 전까지는 왜 모범 방역국이었죠. 그래서 우리 기레기들 보면은 이거 뭐 좌파 우파 뭐 안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뭐가 됐든 간에 좌우지간 모범 국가로 설정해 놔야지 직성들이 풀리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막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아데나워 근데 그 양반은 여우예요. 이게 라인강 여우인데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욕 먹잖아. 이렇게만 하면 나치 다 살려주고. 그래서 전쟁 배상을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게 전쟁 배상이라는 것도 자국민들한테 먼저 시작을 처음에 합니다.
근데 이 단어 선택이 또 중요해요. 왜 우리도 왜 유감, 뭐 죄송, 사죄 막 이런 거 가지고 왜 쪽발이들하고 옥신각신 하잖아. 독일어 단어들을 좀 봐야 되는데 1번 엔출디궁 요건 이제 그냥 뭐 누구 발발 봤을 때 뭐 이제 그럴 때 쓰죠. 왜 그래서 미안하다고 뭐 자취 좀 설명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용례상 이게 사람 죽여놓고 피해자한테 쓰는 말로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번 이 위더 굿 마훈 요게 좀 더 사과의 의미가 좀 깊다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존엄성, 뭐 정신적 윤리적 가치 이런 거 걸렸을 경우에 이제 쓰는 단어인데 요거는 이제 돈, 뭐 일, 뭐 이런 걸로 갚겠다는 뜻도 이제 들어있대요. 이제 그 이제 뭐죠 보상 같은 의미도 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수락할 수 있는 걸로 물론. 그래서 배상, 변상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엔체리고 또 이제 샤드네 짜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위더군 마훈 요것도 독일 사회에서 그렇게 뭐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파격적인 단어긴 해. 근데 얘는 뭐 워낙 뭐 고추고도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는 문화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도 우리식의 사죄 이런 느낌은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위더군 마훈 요거 이제 그런 무거운 사죄의 의미 뭐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폐허 짜이융 아니면 이제 뭐 폐허 개붕 뭐 이런 거죠. 이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종교적인 의미 그런 의미의 용서까지도 그런 의미의 용서를 구한다는 뜻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게 글쎄요 독일어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진지하고 무거운 의미의 사죄가 아닌가. 사실 좀 이렇게 안면 있는 사이에서도 뭐 좀 잘못했을 때 엔출디궁 이러면 좀 과해요 독일에선. 뭐 거기다 두고 이제 폐허 짜이융 아니면 뭐 폐허 개붕 이래버리면 뭐 이제 완전 분위기 쌓여지고 이제 급썰렁해지는 이제 그런 파워를 가진 단어거든요. 폐허 짜이융 뭐 이런 얘네. 그러니까 이게 독일 애들이 10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 독일이랑 일본이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1937년 겨울에 왜 난징 대도살, 그 난징 대학살 그때 뭐 전우들하고 막 그 중국 민간인들 목베기 경쟁하고 강간 시합하고 그러던 일본 놈들, 그 일본 군들, 그 새끼들 전쟁 끝나고 다 일본 돌아와가지고 가족들 위해서 소니 전자 열심히 다니는 가장 된 거 아니야. 라디오 만들고 그 새끼들. 독일도 1942년에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가가지고 거의 2천만 명 이상 강간해요. 이 새끼들. 전우들이랑 웃으면서 강간 시합했던 새끼들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다 제빵사 된 거야, 지금. 아, 이런 분위기에 뭔 반성이 돼. 분위기 자체가. 그럼 불가능해요. 나 걸리는 거 아닌가? 아, 맞다. 나 페어드 샤인 있지? 이런 괜한 걱정을 했군. 뭐 이런 분위기야. 아니, 그리고 솔직히 연방정부도 독일어에 쓸 수 있는 가장 깊은 의미의 사죄, 참회, 그거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적당한 단어 골랐던 거야. 나치당원만 800만이 넘었고 협력자도 300만 넘었던 얘기까지는 있는데 걔들 다 공무원 되고 쌤 되고 여기 지금 뭐 우리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학교 뭐 막 난리네요. 그래서 그 이런 공인부터 해서 일반 사회에 차고 넘치는 게 나치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당시에 국민 정서가 이게 나치 가입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깊고 무거운 참여를 하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일단 아니었어요.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제프 헤어베르거 이 형님 그러잖아. 당시에는 필수적이지도 거북하지도 않았다. 나치 가입이. 그러니까 이게 위더군 마후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폐허 짜이융, 뭐 폐허 개붕 이런 건 뭐 언감생심. 연방정부는 생각도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 죽여놓고 폐허 짜이융, 뭐 폐허 개붕 이거 없이 위더군 마후 요것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사실 독일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 뭐 유감스럽네. 쏘리. 자 뭐 매달 뭐 60만 원씩 줄게. 뭐 한 뭐 30년 주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해버리면은 이게 생각보다 오래가. 아무튼 그렇게 영원히 1등 국민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예, 뭐 라인강의 기적 뭐 난리 났었죠. 그래서 뭐 아니 뭐 셋이 뭐예요? 성냥불 켰다며. 이거 뭐 한국 괴담이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괴담. 그러니까 뭐 독일 사실 뭐 성스러운 시간관념의 나라 아닙니까? 예, 근면 성실한 나라고 독일 뭐 난리죠. 뭐 이렇게 자꾸 독일에서 배워. 근데 이게 그 도덕적이고 깨끗한 나라 이런 이미지가 이거 우리 기레기들이 이렇게 만든 거 일본 깔라고 사실. 역사 인식도 다 도찐 개찐이에요. 폐허 짜이융 아니면 뭐 폐허 개붕 이거 없는 위더군 마후은 그냥 AS 같은 거예요. 아 AS 기사님들도 방문 수리하러 오면 회사 방침에 따라 친절해. 그러니까 사람 죽은 거랑 정수기 비대 필터 가는 건 다른 거잖아. 이씨, 상식적으로 이씨. 유명한 사진입니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 예, 당시 폴란드 국빈 방문했을 때 바르샤바의 게토 추모비 앞에서 무릎 꿇었던 사진이죠. 그래서
작년이 요거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뭐 이런저런 조명하던데, 글쎄요, 뭐 다 표면적인 것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작 중요한 얘기들은 또 뭐 몰라서 안 하기도 하지만 뭐 대부분 또 의도적으로 안 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독일에서 이제 크니팔 폰 마르샤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크니팔이 뭐 이제 무릎 꿇다, 뭐 무릎 꿇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영명했던 당시 총리 빌리 브란트의 이게 아주 잘 기획된 장엄하고 감동적인 쇼였죠. 그러니까 글쎄요, 뭐 이거 정치를 쇼라고 혐오할 게 아니라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뜨거운 이런 쇼는 좀 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이런 거 좀 배울 필요도 있고 이게 뭘 염두에 두는 쇼였냐면은 첫 번째는 당시 이제 국제 정치보다도 이제 국내 정치 돌파구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형님이 3인당 독일 사회민주당 SPD 출신인데 우리 노무현 시대 때처럼 이제 개혁 정치 추진하면서 잡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때. 게다가 1년 반 뒤에 총선 앞두고 있었고 그때 이 형님이 던진 승부수입니다. 우리는 냉전 그 체제 그때 집권당이었었던 기민당 독일 기민당 체대오랑 다르다. 또 하나는 동독이랑 폴란드 동쪽 국경 인정한 거예요, 이걸로. 이때 가가지고 했던 일이. 오더강 나이세강 그 선, 오더 나이세 선. 아니, 뭐, 빌리 브란트 이 형 서독 총리라며. 예. 근데 국경을 뭘 인정을 해. 그때 거기 동독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서독은 동독을 나라로 인정하고 이제 않았기 때문에 그 까닭이 왜 그랬냐면은 아직도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분할된 그 동프로이센 거기 계속 수복하고 싶어 했었거든. 수복. 우리도 아직도 무슨 뭐 만주 드림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거기서 또 독일로 강제 이주당했던 1200만 실향민들도 계속 뭐 서독에 되게 많았고 다 유권자들이지 뭐 말이 좋아 실향민이지 유권자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의 최대우 정책은 그 거기는 2차 대전 전에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었던 땅이니까 이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가. 우리가 비더 굿 마훈 하면 그러니까는 반면에 빌리 브란트는 위더 굿 마훈 이거 배상액 줄이려고 이제 뻗팅겨도 미국이 자꾸 강요해가지고 점점 배상액이 커지니까는 이걸로 퉁치려고 했던 거야. 알았어. 그러면 거기 원래 우리 독일 땅이야. 근데 그거 그냥 먹어. 대신 우리 위더군 마후 이제 작작 좀 해디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퉁치려고 했던 거죠. 그게 당시 에스페드 3인당의 어떤 그 정책이었거든. 결국 이 브란트의 승부수가 반은 먹히고 반은 씹힙니다. 그러니까 72년 총선에서 3인당이 압승을 해요. 예, 국내 정치는 이렇게 풀었지. 근데 국외 정치에서는 외교에서는 미국이 뭔 개소리야 브란트 인마 너 위더군 마운 계속 해 새끼야 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위도군 마후궁 더 이상 안 하는 대신에 오케이 우리 옛날 땅 다 포기할게 요거를 이제 그 의도했던 건 그거 이제 빠그라진 거지. 그래도 간지나는 쇼였다. 예, 인정. 당연히 뭐 우리가 뭐 이거 지금 내가 이거 독일 과거사 반성 이거 뭐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신격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격화할 필요가 없다고. 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열도에서도 반성하는 지식인들 우리 같은 서민들 우리 생각보다 많아 거기도. 아니 독일 놈들만 뇌 있나? 쪽발이들도 뇌 있지. 그 1993년에 고노 다마라고 있잖아요. 예. 95년에도 또 뭐 무라야마 다마라도 있었고. 사실 독일이 하지 않았던 수준의 사과입니다. 이거는 독일은 이런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고노 다마 뭐였어? 위안부 얘기한 거 아니야? 할아버지 세대 강간 그거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거예요. 사죄하고. 또 무라야마 다마는 뭐였어?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죄송함을 표명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죄송함. 이건 독일이 결코 한 적이 없는 수준의 사과입니다. 아, 브란트도 무릎만 꿇었지, 폐허 짜이융, 아니면 폐허 개붕,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 아니, 쓸 수가 없었지. 브란트는 원래 비더군 마궁도 무릎 꿇으면서 투시려고 했던 생각이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폐허 짜이융 아니면 폐허 개붕은 반드시 위더군 마웅이 수반돼야 되는 도의적 단어예요. 위더군 마웅은 뭐 약간 미안함 플러스 어떤 배상, 변상 이런 물질적인 것도 이제 포함하는 단어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쪽발이가 더 낫다. 나도 쪽발이 개 싫어하지만 양파주얼 눈금이 그렇단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브란트 같은 활달한 쇼가 없었잖아. 쪽발이들은 내성적이어가지고. 아무리 손실보상이든 손해배상이든 간에 하는 거 보면은 미국이 다 정해준 룰대로 하는 거지만 아니 진짜 뻔하고 박정희 개발 독재 시켰듯이 이거 다 헛손질인 거 알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 시나리오 짜주고 다 재량권 좀만 주고 알아서들 다 하게 하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그
이게 우리 생각보다 매뉴얼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용키들이 주는 매뉴얼이. 이제 브라이언트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 카카, 예, 명박이 형 나오네요. 그러니까 브라이언트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능동적이었던 거지. 무언가를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간이 컸던 거고. 쪽발들이 그게 없었던 거지, 뭐. 자, 이 돈 얘기하고 이제 갈무리 할게요. 이거 뭐, 갈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이 독일 데리고 맺은 이제 런던 채무협정, 그리고 이제 일본 데리고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행 내역을 이제 표 하나에 다 때려 넣어본 거예요. 사실 이거 따지고 이제 막 계산하라고 영상이 더 늦어진 것도 이제 있지. 이거 뒤진 줄 알았어, 이거 진짜. 일단 두 나라가 보상 배상할 내역이랑 또 계정도 달라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더라고. 그리고 영상 길어지면 또 안 되잖아. 정작 이 부분 또 얘기도 길게 못 하겠네, 또, 이씨. 또 이제 그 마르크 달러, 또 이제 그 엔 달러, 요 시세들이 2차 대전이랑 후가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환산해야 되지. 또 집계 시점 환율이 또 제각각이야. 그래서 일정 시점에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또 통합을 해야 돼요. 또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그나마 또 이때는 브레트우드 체제여가지고 이제 고정환율 제도여가지고 이제 그나마 계산이 또 가능했던 것도 있긴 하지. 돈 얘기는 좀 일부러 줄이긴 했어요. 이제 이게 어차피 뭐 많이 보지도 않는 영상이긴 하지만 길면 더 보기 싫잖아. 근데 돈이 사과의 기본이긴 하지만 닦아놓고 독일이나 일본이나 어차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아데나워도 나치를 복원시키고 나서 미국 눈치 무마하려고 시작한 건데 뭐 이 배상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압력 넣을 때마다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뭘 자발적으로 하는 건 진짜 뻔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나름 개고생해서 만든 표니까 좀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진짜 영상 한 7개 나오겠더라 진짜. 독일의 베에게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연방배상법이에요. 연방배상법. 분데스 엔체리궁스 게제츠. 그러니까 여기 엔체리궁 나오지? 엔체리궁. 그러니까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더군 마후 그 틀 안에서 쓰이는 그냥 보상, 뭐 위자료 뭐 이런 단어야. 그러니까 손해배상에도 쓰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 단어지 뭐. 근데 이게 소득애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야. 연방배상법 자체도. 연합국들이 만들어 놓은 거 울며 겨자 먹기로 마무리만 지은 거야 나중에. 당연히 나치 피해자들 대상이었죠.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배상은 아니야. 독일은 전쟁 보험제 배상 안 합니다. 그건 일본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나치에 대해서만 하는 거란 말이야.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구별이 돼 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별이 안 되는데 구별해가지고 배상한다니까 웃긴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걸로 자국민도 배상했다니까. 독일이 배상했다고 계정에 잡혀있는 금액이 자료마다 다 달라요. 연방 통계청에도 뭐 딱히 자료도 없어. 근데 한 700억 유로 이착저착 되는 것 같더라고. 700억 유로. 근데 그 중에 30% 이착저착은 자국민한테 한 거야. 골 때리는 거지. 그걸 지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거 뭐 아무거나 다 막 계정에 때려 넣은 거지.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지금 이 별표 이거는 유태인 새끼들한테 한 겁니다. 유태인. 요 유태인만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독일이 동유럽 나라들이 피해 배상 요구하잖아? 그럼 이 새끼들이 재단 설립하면서 돈을 묻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재단의 기업들 왜 기부금 출연하면 세금 깎이잖아. 아, 미쳤어. 아에게, 벤츠, 바이어, 아그파, BMW, 지멘스, 폴크스바겐, 막 이런 새끼들이 거기 눈먼 돈 뿌리게? 그 새끼들이 뭐, 못해도 800만 이상 강제노동 시켰다, 어쩌다 막 얘기 나오는 새끼들인데. 이게 돈 여기 지금 뭐 독일 여기 뭐 일본도 그렇지만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돈 현찰로 쫙 다 쪼개가지고 통장에 일괄적으로 확 꽂아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 재단 이름으로 이제 묻어놓고 거기서 이자로 찔끔찔끔 주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어차피 이 돈이 다 그 나라에서 차관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뭐 그걸 또 영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영무배상, 그러니까 서비스로 제공해 준다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게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이제 기본조약, 한일 기본조약 때, 그 당시 뭐 슈퍼갑이야 미국이지 뭐 미국 새끼들 그렇다고 쳐도 이 새끼들이 의리였잖아. 그 박정희, 김종필, 처삼촌 조카 사위 이 새끼들. 이 참 우리 입장에서 이게 나쁜 을새끼들이야 이 새끼들이. 여기 이 당시 이제 일본한테 받은 게 명목상 이렇게 7억 달러예요 이렇게. 물론 뭐 이게 다 한 방에 돈으로 받는 건 아니야. 여기 뭐 생산물도 받고 무슨 뭐 영무, 서비스로도 받잖아. 그리고 뭐 어떤 건 이제 빚이야. 유상금 뭐 이런 거 민간차게 다 빚인데 일본은 뭐 이거 2억 달러에서 뭐 이거 뭐 그 독립축하금 드립쳤죠. 그때 뭐 오히라 외무상이나 뭐 이케다 총리 그 새끼들이. 근데 아무튼 이 중에 5%만 피해자들한테 갔어. 나머지는 이 새끼들이 다 먹었지 뭐 지들이. 뭐 경제개발 미천으로 썼다는데 뭐 어차피 폭스무민 지금도 이게 통하고 있는데 언제 뭐 그 영상도 만들면 재밌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퉁쳐집니다. 이게 박정희 입장에서 자기들이 뭐 중간에 훌쳤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일본한테 다 돌린 거야. 이때 그 버마가 두 번 받아요. 이게 한 번은 이제 점령한 연합국에 대한 배상, 두 번째는 그에 준하는 배상.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을 받거든요, 일본한테. 이게 3억 한 3,200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 3억 3,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만 받았는데도 뭐 돈으로 치면 제일 많이 받았지 사실. 어떻게 보자면. 뭐 우리 그때 쪽발이 새끼들이 방해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그 평화조약에 우리 전승지국 전승국 지위도 못 얻었던 거에 비하면 뭐 액수로만 치면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나카키마소 이스키 중간에서 다 훌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뭐 미국이 그어준 선에서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한계였을 수도 있고 미국이 볼 때. 그러니까 뭐 65년도에 일본이 갖고 있던 달러가 한 11억 달러 정도였다고 하는데 뭐 나름 뭐 이 정도면 뭐 이 새끼들이 국내에 배분을 그지같이 해서 그렇지 당시 국제 기준에서는 결코 못 받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쪽발의 새끼들이 지금 억울하는 이유도 사실 있긴 있어. 당시 미국이 정했던 선에 이제 의하면 우리가 애매하긴 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1910년에 이제 일본한테 나라 뺏겼는데 당시 독일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박살나면서 식민지 다 압수당했잖아. 그러니까 독일 사례에 사실 견줄 만한 나라가 없거든. 그나마 뭐 독일이 처음 먹은 나라가 1938년도에 체코인데 체코는 뭐 알다시피 독일한테 배상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1996년도에 공동 화해선언하고 1억 4천만 마르크 받았거든요. 달러로 따지면 이게 121만 달러야. 1억이 아니라 121만 달러라고. 그러니까 독일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진짜 이 새끼들 이게 재단 만들어서 묻잖아요. 왜 그 독일 기업들 왜 세제 혜택 받을 거고. 이게 기업 책임 미래 요 재단. 이게 우리 좌파 우파든 떠받들고 신성시하는 그 재단입니다. 예. 파우챗. 예. 중앙일보 새끼들 도표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숫자 많아 보여요. 이거 돈? 가해자가 배상했으니까 감지덕지 해야 되나? 아니에요, 이거. 이게, 기레기 새끼들이 이제 몰라서 그러는데, 이 독일 정부 공식적으로 배상으로 안 쳐, 이건. 이건 공식적인 배상이 아니야. 이거는, 어차피 배상은 런던 채무협정 안에서만 하는 게 배상이고, 이건 그냥 도의적인 거라고 발표했어. 법적인 책임은 없고, 아니고, 우리나라 기레기 새끼들이 그걸 알 리가 없지. 이게, 최대 무슨, 7,669유로 받은 사람도 있대요. 7,699유로. 우리 돈으로 1,033만 원이야. 장난해? 최저 2,556유로 받았대요. 2,556. 대부분 뭐 그 어간 구간이겠지. 344만 원이야. 강제징용만 최소 800만 끌고 간 새끼들이 이지랄한 거야. 독일 새끼들이. 이거 우리나라에 써봐. 체코 정치인들 엄매옥 빼고 다 먹어요. 근데 체코는 독일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안 해. 자, 봐봐. 이 1972년도에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그거 가지고 그 당시 박정희가 군인, 군속, 노무자 이렇게 소집, 징집됐던 사람들 유족한테 개인 보상금 지급하긴 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오퍼 이짝 저짝이야. 그때 뭐 전시 징병 보상금이라고 해서 줬대. 근데 그게 사망자 1인당 불과 30만 원 준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 계산기 돌려봤어요. 72년도에 30만 원을 30만 원 맞죠 지금 이거 돌려봤더니 509만 원 나오더라고. 기억 책임 미래 그 새끼네 뭐 미래고 지랄이고 그 새끼들 아까 그 닭깎이 방송보다 더 못한 새끼들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체코 애들 평균적으로 받은 돈이 350만 원 이짝저짝이야. 아니 그러니까 무슨 닭깎이 방송보다 못한 새끼들이 무슨 뭐 과거사 반성이야. 다 백침이 아니면 도덕적 허영심이야 독일 새끼들. 아니 1954년 가을에요. 이 본에서 요시대 시게로 일본 총리랑 코나타 아데나워 소속 총리가 만났어요. 요시다가 이제 2살 동생이거든. 둘 다 이런 놈은 틀딱들이었지 뭐. 우리 그때 6.25로 잭팟들 터져가지고 뭐 신수들 헌안해요 형님들. 예. 결론 그 새끼들이다. 예. 그리스에 그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 있어요. 이 총리가 2015년에 나치한테
2787억 유로 물어내라고 이제 불렀어. 구스론 빼고 제일 큰 피해 입은 나라예요, 그리스. 독일 놈들 가서 얼마나 개시를 떨었는지 집계도 잘 안 돼, 그리스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949년도에 73억 달러 불었거든요? 73억 달러 불렀어, 그때. 이 박사가 49년도에. 그게 나중에 이제 73억 달러가 아까 얘기했던 323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거 된 거지만. 그게 최소한의 집계 액수야. 그리스도 2787억이. 근데 우리는 그리스 새끼들은 게을러서 그냥 부른 돈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리스 게으른 나라. 독일 부지런하고 반성 잘하는 선진국. 이런 4대주의부터 버려야 된다. 그리스식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근데 하긴 해야 돼. 왜냐면은 단순히 돈 조금 받았다고 삐쳐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건 독일, 일본 10세더라.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치에 따라서 분배적인 정의도 달라야 한단 말이죠. 예. 정의 역시 일종의 비례다. 다음 시간에는 좀 가벼운 내용 가지고 올게요. 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